Living Lab for Another World에 관해 설명을 드릴 에코 건축사 사무소 정창호 건축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는 2020년 2월 12일에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Living Lab for Another World 에코 건축사 사무소 정창호 건축사입니다. 우리는 올해 코로나라는 그런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포스트에 보게 되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꼭 신고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손소독제도 구하기 힘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경험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코로나, 코비드 19이라는 그런 세포 셀에 대한 모습입니다. 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 그림만 봐도 뭔지 확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에 나왔던 자료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해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다. 실제적으로 많이 느낄 겁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이미 보여주는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6월 전국 그 성인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의 절반가량 50% 정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절반 중 절반 가량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얘기를 했고, 비슷한 수준을 응답한 사람은 40%,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로 드물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불 밖은 위험해. 어디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현실화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그 2015년과 2020년에 그 보는 부분인데,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23.8%에서 49.9%로 2배가량 늘어났고, 그리고 지난해 별 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줄어든 편이다라는 부분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자전거, 그리고 뭐 책, 그 다음에 레저, 이런 게임기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났냐? 언택트 소비의 일상화. BBC 보도에 따르면 접이식 자전거와 같은 운동기구들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 양배추, 콩, 토마토 등의 씨앗을 포함한 그 가정 정원용품 매출도 대폭 늘었고, 노트북,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나 TV, 게임기 등의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 도서 구입도 증가세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별 다르지 않고, 그런 그 인터넷 쇼핑몰에 따르면 최근 2개월, 2월에서 4월까지의 그 홈 엔터테인먼트 관련 상품 매출이 직전 2달 대비해서 100% 이상 늘었고, 홈 인테리어 관련 매출은 40% 이상 증가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회피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상품들이 대거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는 집 자체에서 과거에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던 외부에서 있고 집에서는 마이크로 홈이라고 했던 단순히 이제 잠만 자거나 아니면 밥만 먹는 최소한의 생활을 하던 그런 시설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빌리지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다른 데를 가서 이렇게 연결했던 부분들이 영역이 조금 줄어들면서
빌리지로 가고 그것이 더 줄어들어서 하나의 룸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올인돼서 올인 룸으로 개념이 받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 전문 기업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공간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맞는 공간 개발, 공간 서비스 창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 주변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올인비를 지나서 이제 방이 나만의 맞는 공간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을 누리는 올인 룸의 시대가 왔습니다. 청년 세대에는 방이 스타트업 오피스로, 은퇴자에게는 서재가 되고 내 방에서 방으로 출근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의 물리적 필요 공간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룸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아이들도 재택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는 집은 점점 뭐 집에서 필요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도 늘게 되고 집에 있는 공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집 안에서 매일매일 쇼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되면 올인 홈이라는 게 올인 홈, 올인 룸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인 비대한 개념인데 뭐 역세권, 뭐 습세권 뭐 이런 식으로 가까운 곳에 편의 시설이 있는 부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단순히 이제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에서 부동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 것인가가 조금은 더 넓고 조금은 더 편한 편의 시설이 확충이 된 곳에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인 홈, 올인 룸 이런 식으로 해서 재택근무라든지 홈 어, 트레이닝 뭐 그리고 쇼핑 그리고 극장도 못 가게 되면서 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집에서 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른 곳에서 이제 그 활용하던 부분들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 교체가 많이 발생합니다. 누구나 작은 집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스몰 홈이 아니라 조금은 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간 주거, 휴식 위주였던 집의 기능이 업무, 문화, 소비, 레저, 교육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 자체의 그 공간들이 좀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아주 간단한 그런 시설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휴식도 하고 거기서 플레이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하나의 룸이 있는데 그 룸에서 특이한 부분은 그 층고가 좀 높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있는 부분도 좀 높고 나머지는 아주 그냥 간단한 공간인데 필요한 의자라든지 침대, 테이블, 원룸 형식인데 조금 더 개방적인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진에서 보게 되면 이 기둥이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둥이 보이는 것은 내력벽이라 해서 벽식 구조가 있고 기둥식 구조가 있습니다. 내력벽 대신에 기둥식 가변형을 이제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내력벽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면 보호가 없어집니다. 보호가 없으면 어떤 부분이 좋으냐면 실제적인 층고 부분을 아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호 같은 경우는 뭐 두께가 뭐 한 60cm, 뭐 50cm, 뭐 크게 따라서 1m까지도 있는데 그러한 보호들이 빠지다 보니까 높이 여러 층을 한 층에서 이제 여러 층을 갖다가 그 만들 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좋은데 이 부분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내력벽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벽에서 조금만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만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뉴욕에 있는 맨하탄 지역입니다. 맨하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산업이 쇠퇴하고 버려진 공장이 만들어지고 비어있게 되고 이러면서 그 부분에서 예술가들한테 헐값으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건물들이 사람들을 살게 했는데 거의 공짜로 살게 했어요. 근데 가나에서 임대를 낼 수 없어서 누가 오게 되냐면 미술가들이 오게 됩니다. 미술가들이 와서 공장에서 딱 오니까 큰 창문과 높은 천정고에서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캔버스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화가와 조각가들에게는 아주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고 화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완성된 그런 대형 그림이나 조각품들을 옮기는 데는 아주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건물들 하부에는 그 예술가들이 숙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1층에는 화랑이 만들어졌습니다. 화랑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되냐면 가장 비싼 주거 공간으로 다시 변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장들이 브루클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개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기둥식 가변형 공간들을 층이 높은 그러한 아파트로 바꾸게 됩니다. 부동산 평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확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수직적으로는 좀 높아지는 공간들. 지금 과거에는 천장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4m가 기본적이었습니다. 오피스의 경우도 그랬는데 지금은 2.4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소 2.5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2.7 정도 최적이 한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죄와 벌에서 보면 공방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자기의 조그만 방을 둘러봤다. 조금만 움직이면 벽에 부딪힐 정도로 비좁은 방이었다. 천장은 어찌나 낮은지 키가 큰 사람은 숨이 컥컥 막힐 뿐만 아니라 머리가 부딪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였다. 예전에 주택을 가보게 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공간적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낮았을 때와 높았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낮게 되면 효용성이 좋습니다. 에너지 효용성에서 보면 공간을 데피거나 아니면 식히거나 이렇게 할 때 아주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기본적으로 오픈 천정입니다. 카페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천정을 아예 하지 않아서 최대한 높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최대한 높은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좋은 점은 개방감이고 나쁜 점은 에너지로 봤을 때 하나의 공간을 데피거나 식힐 때 에너지 효용성에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면적 대신 최적 얼만큼 좋아질 것이냐.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릉역 쪽에 있는 그러한 오피스 공유 오피스텔 개념의 건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내추럴한 소재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높은 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대한 확장에 대한 요구가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냐면 이 부분은 대림 산업인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오피스 아니면 아파트 평면을 보게 되면 여기 방이 있고 이제 또 방이 있고 방이 있고 이런 포베이 형식의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기둥을 활용하고 이 부분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내력벽입니다. 내력해서 이건 비내력벽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굉장히 넓은 그러한 오픈 스페이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거실에 2.5배의 공간을 우리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곧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벽면이 해체가 되고 기둥의 구조라는 부분이 좀 자유스럽게 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면 우리 주택에서는
인테리어 키워드로 보면 리로케이션, 벽체를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딱 벽이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벽 표면에서 변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에서 변화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서 우리가 구획을 어디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지 클린, 오염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색상, 컬러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컬러가 중요합니다. 집에 있으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요? 상가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상가는 공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상가가 변화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첼시란 뉴욕처럼 그 부분이 다시 주택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택근무하고 사무실의 근무가 병행되면서 사무실과 재택 사이의 거리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계가 줄어들면서 주거, 상업, 오피스텔 구역 간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다양한 형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주거와 아니면 근무지와 사이가 가까워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는 비어있는 오피스 부분들은 주택으로 변화하게 되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홈 부분에서는 오피스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혼용적인 부분의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집의 진화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집이 진화라는 것은 역할이 다변화되는 부분인데요. 구글은 올 연말까지 직원의 60%를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사무실에 출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절반 이상이 원격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까 말한 도시의 구조가 바뀌는 것처럼 집도 진화하게 됩니다. 역할을 다변하게 돼서 하게 되고, 트위터의 잭 도시 CEO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무기한으로 허용할 방침을 이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직장에 와서 모든 것을 대면하지 않고도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택근무를 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어떤 세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재택근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점도 많이 있겠지만 전통적인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 그리고 이동을 하지 않고도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동에 따른 소모되는 에너지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이 많이 되게 됩니다. 택배라는 게 있는데요. 물건을 사러 가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가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는 모든 사람이 다니는 데 때문에서 건축 디자이너는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 양식을 제안하고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산업과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현관이 있습니다. 이 집의 현관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 부분이 냉장고입니다. 밖에서 센서를 가지고서 지문 인식을 통해서 냉장고를 합니다. 음식이 옵니다. 음식이 오면 그 음식을 그냥 앞에다 놔두게 되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우리는 아이스박스라는 일은 잘 포장도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배송했을 때 좀 더 오래 보관하려고 하면은 냉장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물이 오게 되면 세탁물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누가 오더라도 택배함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택트 시대를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그때는 코로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사에서 택배 냉장고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지금처럼 영상 과거에는 만나 뵙고 서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주차하고 올라와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하고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시간적으로 편리함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장소까지 가지 않고도 내가 필요한 강의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이라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접 혹시라도 물어보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하다 보면 꽤 거리, 지방에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영상 통화가 아주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지 않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매우 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홈이 나옵니다.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집에서 조금 더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 없으면, 집에 있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번호키 정도만 됐는데 지금은 뭐 그냥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디밍 해서 조명 같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어두워졌다 아니면 밝아졌다 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고 또 아침에 되면 프로그램을 맞춰 가지고 커튼이 열리고 자동으로 열리고 음악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저희가 해본 결과는 가능했습니다. 센서만 조금만 정리를 하게 되면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을 조절할 수가 있고 오디오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어,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도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센서를 이렇게 장착을 하게 돼서 그 라인을 연결만 시켜주게 되면 일반적인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라인들을 이제 끌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전기의 라인들을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리모컨으로 하게 되면 에러율이 좀 있다 보니까 메인 선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컨트롤 패널까지 이렇게 스마트 홈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는 똑같은 집에서 이 센서 라인을 하나만 더 연결해 주면 됩니다. 배선이 하나가 아니라 또 다시 이제 키박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컨트롤 박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배선이 필요한데 그 배선 연결하는 것만 들어가면 아주 리모컨하고 또 그 통합 패널 해서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그 갤럭시라든지 이런 패드로 해서 모든 것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하나로도 집에 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집에서 갖고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뭐 원격으로 해가지고 집에 불을 켜고 그리고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그런 부분들도 체크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도 집에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어떡할까 아니면 열려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걱정거리들을 우리가 컨트롤 패널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주면 이건 저희 그 핸드폰인데요. 이 안에서 어떤 그 집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원격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위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누가 어디가 불이 켜져 있고 뭐 꺼져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삼성전자 한샘 리모델링 스마트홈 손잡다. 이것은 2020년 9월 초, 9월 6일인가에 나온 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와 한샘이 손을 잡고 리모델링 및 스마트홈 사업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전회사와 가구회사가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한샘은 리모델링 사업, 판로 협력, 스마트홈 솔루션 등 양사 공동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양사의 가전과 인테리어를 합친 패키지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한샘의 리모델링 시공 상품에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등 맞춤형 가전을 결합한 선택지를 선보임으로써 가구와 가전을 연계한 상품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전자 부분에 대한 내용과 한샘이라는 회사가 합쳐지는 이유는 이제 스마트홈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전자 부분이 비스포크라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가전제품, 생활 가전과 이 부분이 결합이 되어야지 하나의 어떠한 그 공간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도 안 했냐? 그전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게 되면 한샘에 가고 삼성전자에 따로 가서 두 회사의 연결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 회사가 서로 간의 그 내용을 공유함으로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쪽을 가게 되면 두 개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어떻게, 뭐죠? 자문을 받거나 어떤 컨설팅을 다 받게 됩니다. 한 곳에서 올인원처럼, 올인룸처럼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다 제공받고 여기서 결정하게 되면 한 회사가 와서 이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스마트 홈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샵인샵 같은 개념을 해서 삼성전자 매장에서 아니, 삼성전자가 아니라 LG전자 매장에다가 LG 하우시스가 들어가는 그런 샵인샵 개념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만든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사들은,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희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소비자와 사업자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편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자에서는 어떻게 편하게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뭐 해서 지금 현재 나온 것처럼 극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한샘이나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유를 통해 가지고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이 업무 처리, 취미생활 등 소화하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업무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휴식도 하고 수 있고, 교육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얘기들 합니다. 이게 네트워크에 만들어지는데, 예, 좋은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발코니 확장해서 내부 공간이 쫙 다 있고 다 내부 공간이 다 만들어집니다. 끝까지 갑니다. 실제 그 테라스라는 공간 아니면 발코니라는 공간이 효용성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발코니 공간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만드냐면 외부 공간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외부를 내부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발코니가 되고 테라스가 됩니다. 테라스는 내 외부를 이어주는 보다 확장된 개념의 중간 공간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발코니가 확장이 다 돼서 하게 되면 그동안은 내부 공간이 넓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밖을 못 나갑니다. 밖을 못 나가다 보면 좀 아무래도 메마르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조경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점점 그 공간 속에 들어오게 되고 외부에 있는 바람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거기가 어디가 되냐면 테라스가 되게 됩니다. 테라스가 어떤 점에서 좋을 것인가 보겠습니다. 집의 변화, 이제 공간 분할을 꾀한다고 하는데 실제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 그 플랜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편이 되고 있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사람에서 뭐 식물 집사라는 자칭하는 이들도 이제 늘고 있고요. 이런 녹색 환경을 가까워지고 싶은 경향이 집과 결합하면 바깥 공기를 직접 접하는 테라스로 이어집니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마주하며 식물을 기르고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 즐기는 테라스의 여유는 카페와는 또 다른 경험을 안깁니다. 앞서 이야기한 중간 공간이 반사적이면서 집의 내부에 속한다면 테라스는 내부를 서로 맞는 반내부적이자 반외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중간 공간의 개념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중간 공간을 설치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 이미 싱가포르, 시드니, 홍콩, 도쿄 등의 해외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공간 속에서 테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면 아예 자연형 테라스 부분인데 그동안은 발코니 확장도로 해서 시스템 창호 딱 막고 그렇게 되면 내부 공간 넓어서 좋다라고 했는데 외부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안쪽에서 다시 식물을 넣을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집입니다. 미래의 집은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적극 반영된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가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공유라는 개념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이제 다시 자기 하나의 공간에서 멀티적으로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지금 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발코니처럼 외부 공간이 만들어져서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어떤 지향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빼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죠. 트렌드 전문가인 알리엔 쉐보리는 트렌드를 두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모두 다르다. 이제 자기만의 트렌드를 찾아가는 게 트렌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퍼스널 트렌드가 글로벌 트렌드라고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 나오는 것이 유튜브처럼 각각의 개인들이 나의 공간을 이렇게 꾸몄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의 집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외부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에 대해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집 벽지가 저렇게 오래됐나? 아니, 우리 집 벽에서 저게 왜 저렇게 됐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꾸면 좋을 거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저렇게 바꿨으면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온 것처럼 집에서도 계속 쳐다보다 보면 관심이 늘어지고 시간이 늘게 되고 시간이 거기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다 보면은 관심들이 이제 아이디어로 바뀌고 아이들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집을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해서 바꿔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누군가 자랑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직접 그 공간을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이런 부분이 편해졌습니다. 라는 경우가 생겨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목격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간을 바꿀 때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본 게 당연히 됐지만 요즘 세대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인터넷 통한 리서치를 통해서 프로추어, 아마추어의 단계를 넘어지는 그런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간을 이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고 공간을 꾸밀 때 개개인의 취향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 보면 예전에 잘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를 어떻게 해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요구사항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자신이 가장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만들었을 때 세상에 없는 것을 나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라이프 스타일과 이제 리빙 분야의 성장세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1인 가구와 자녀 없이 사는 딩크족이 이제 리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코지 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오래 집에서 이제 오래 머물면서 거주 공간을 이제 유심히 살피고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통들이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리로케이션이라고 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바꾸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뭐 그 트렌드 리더가 없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완전히 그 전체적인 사회적인 그 다양성을 확보할 기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주거로 보게 되면은 2020년이 아주 새롭고 건강한 주거를 이제 만드는 원년이 될 거라고 이제 업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까 본 것처럼 그런 스마트 홈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주거 취약 계층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굉장히 그 스마트 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반면에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그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그런 주거 취약 계층이 발생합니다. 주거 취약의 경우는 OECD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 특히 이제 과밀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감염 위험성이 이제 높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평균 12%가 과밀 주거에 이제 거주하고 있고,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국면에서 어, 더 많은 심리적,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살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살게 되다 보면은 어, 이러한 전염병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에 11.7%로 OECD의 평균에서 지금 이제 2017년 이렇게 되면서는 7.7%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약 8%의 가구가 이제 과밀 주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부산 등 이런 식으로 대규모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보면은 여러 이 감염 부분에서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감염들이 계속 수도권에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도 아마 이러한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주거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중요성 중에서 코로나에서 주거 면적은 당연히 넓어지고 발코니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유현진 교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공간은 재편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디가 되냐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유현진 교수는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집에서 필요한 집의 면적이 예전보다 1.5배 더 커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민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약 10평인데 유 교수는 이보다 한 1.5배 넓은 15평 1인 가구의 적당한 집의 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데 최근에도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데 넓은 집 그동안에 넓은 평수의 집들이 조금 배제됐다면 하면은 지금은 넓은 평수의 집들에 대한 그 수요가 좀 더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최근 기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곰이라는 것은 아까 공간의 최적을 넓혀서 공간이 수평적으로 넓혀지지 못한다 보면 수직적으로 최대한으로 이제 확보하는 것처럼 스마트 곰이라는 것은 어, 공원 같은 경우들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도시들을 조금 더 이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해서 이 거리에서 하나의 큰 대규모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 단위, 셀 단위로 조금씩은 나눠져서 도시 자체의 구조들도 개인화, 공유화가 될 수 있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의 누구나가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조금은 다 나눠지는 그런 셀 단위로 좀 구획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의 공유체 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스마트팜입니다. 이 스마트팜은 그냥 어떤 그 농원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H 클린팜이라는 곳인데 현대건설에서 이제 만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 K 로메인 이러한 상추를 포함해서 엽채류 재배가 가능한 그런 클린팜, 스마트팜을 갖다가 이제 선보였습니다.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 있고 어린이 현장 학습 및 교육이 가능한 체험 교육실, 내부 온습도 및 도와주는 학원 학습실, 그 수학 이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준비실 등이 함께 구성된 스마트팜 시스템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전문 관력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설 관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스마트팜의 경우는 생산량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공기 정화 능력도 있고 아주 외부에 클린한 그러한 그 식품을 그런 야채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공간 내에서 공유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재배하고 성장의 부분들을 자연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효과를 얻어서 이 단지의 경우는 경쟁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공기입니다. 잘 보면 이제 파란색과 이제 빨간색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보면 거실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파란색이 있습니다. 여기 외기가 들어있습니다. 외기가 이제 들어와서 파란색 이제 딱 들어오면서 필터링을 거쳐서 아주 깨끗한 공기가 실내에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돼서 여기 부분에서 실내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외기가 이제 이렇게 점이 있죠. 점 있는 부분들이 점이 이제 여기서 사라집니다. 필터링을 통해서. 그래서 실내로 이제 청정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실내 공기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갔는데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여름을 한번 가정해 보면 아주 더운 날은 외기 온도가 30도입니다. 근데 내부의 온도는 뭐 한 24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 차가워진 공기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외기 온도가 이렇게 외기 공기가 신선한 공기로 바뀌면서 여기에서 차가움과 여기서 중성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30도에서 24도니까 여기는 27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들어온 공기가 30도로 들어온 것보다는 27도로 들어왔을 때 한 3도 정도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는 뭐 전열 교환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열만 하고 그리고 온도 조정을 하고 실내에 있는 그 청정 공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서 균도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급기야 배기가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오염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린 케어 평면이라고 하는데 SK건설에서 하는데 미세먼지 등을 이제 제거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타입에서 보게 되면 세대 현관과 중문, 뭐 신발 같은 경우는 신발 살균기를 설치하고 신발 속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균들까지 다 설치를 하게 제거를 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클린 케어룸을 이제 조성해서 동선을 이제 분리했습니다. 모듈 제균 환풍기하고 스타일러 등을 설치하고 욕실과 세탁실도 함께 배치하고 대피 공간과 실외기를 통해서 발코니 공간을 이제 확보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하는 것 자체는 균과 공기입니다. 신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게 되는데, 그 신발에 묻어있는 신발 하부에 묻어있는 그런 균과 신발 속에 있는 균,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서 중문으로 이제 컨트롤하게 되고, 내부 공간에서는 클린 존을 유지하는 그러한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보이는 부분들은 안전한 집,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 취향대로 할 수 있는 집,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여주는 대로 이제 살균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되고, 여기는 실제로 보는, 그냥 이 창문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무실의 하나의 책상처럼, 예, 홈 오피스 개념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제 주거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주거와 휴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렇게 주거가 만족되는 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세컨드 하우스를 만듭니다. 나는 이제 공기 좋은 곳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는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를 활용했던 부분들이 누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언택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게 되면, 공기 좋고 전망 좋은 곳에 이제 세컨드 하우스를 이제 찾는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화되면서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은 국내에다가 이제 뭐 해운대, 제주, 강릉, 평창 등의 주요 관광지 내 숙소들이 이제 예약이 이제 꽉 찰 정도로 붐비게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예약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세컨드 하우스, 그리고 이 부분들 자체도 어떻게 과거보다도 이제 더 룸 같은 경우들도 이제 안심 숙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에서 룸들을 조금 더 이렇게 100%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는 비워서 활용도를 좀 높이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컨드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역에다가 조그만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좀 수리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안락한 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떠나가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거리만, 밀도만 좁은 곳에 가면은 감염병 확산이라든지 사망률 증가와 이제 관련이 될 것인가, 직접적인 관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밀도, 도시 밀도가 감염병 확산과 그것이 딱 일치한다, 그런 인과관계가, 확실한 인과관계가 보인다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밀도가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연구에 보면 단지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해서 코로나에 감염병에 취약하지는 않고, 인구 밀도가 높으면서 의료시설 등의 접근성이 높아져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가능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치료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이 많은, 잦은 접촉과 이동이 커서 동선에 이렇게 교차가 많으면, 사회적인 격리가 안 되게 되면 감염이 취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세상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 문명은 분명한 성장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씩 변화하던 부분들이 강제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된 부분도 있었고, 그동안 위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많은 개선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국민 건강들이
이제 국민들이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발병률도 낮아지고 뭐 그러한 오히려 건강해지는 부분도 생긴 것 같고요. 뭐 최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최초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 이 공통점은 모두 건조한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전염병, 감염병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도시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부분, 건조한 기후로 인해 가지고 병의 확산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도시 조성의 한 축을 할 수 있는 하수 시스템 역시 감염병 창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앞서 상수 시스템을 이제 갖췄던 프랑스의 파리의 하수도도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수연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필요가 있고 그것을 예방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주 거대한 가장 앞선 상하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유지했던 것처럼 백신 같은 의약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1000만 명 규모의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코로나 이제 시대가 만들어서 재택근무도 되고 언택트하고 온라인 상거래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 생활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이 지내고 나게 되면은 도시 공간은 재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 정부의 대책 중에 보면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도시는 이제 발전되고 주거는 또 새로운 문화의 중심으로 구상이 되고 교통은 새로운 다른 교통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산업은 위기에 강한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안전은 보다 안전합니다. 어, 예,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 자체가 그냥 국가가 홍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미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주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가 공간에 대한 관심을 직접 체험하고 또 외부에서 만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가지면서 갖고 있던 위험성,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또 대부분의 경우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불편한 부분과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니면 내가 편한 공간을 어떻게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호였습니다.